사람들은 저를 변절자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가 부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제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위험한 착각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는 비트보부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7년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비트코인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던 그 길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죠. EBS의 자본주의를 잊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행빛이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구나. 이 깨달음은 저를 곧장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정답은 단 하나처럼 보였죠.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불패, 모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저는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경매 분양권은 기본이고 법인을 세워 아파트와 무인 매장을 굴렸습니다. 상가, 토지, 심지어 지식산업센터와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시장에서 돈 된다는 것은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돈은 벌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불어났고 자산 규모는 커졌죠.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자산이 커질수록 함께 자라났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요.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은 온전한 내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손에 묶인 인질이었죠. 생각해보세요. 팬데믹 때를 기억하십니까?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자 시장은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의 1억짜리 아파트까지 거품이 끼었죠.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건 시장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낸 신기루였죠. 문재인 정부의 26번에 걸친 누더기 규제, 윤석열 정부의 애매한 교통정리, 오세훈 시장의 갑작스런 규제지역 지정 번복까지 이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지지율이었죠. 정권의 필요에 따라 세금은 춤을 췄고 대출 규제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했습니다.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 자산은 언제나 부서질 수 있는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부동산은 영원한 방패가 아니구나. 정부에게 볼모 잡힌 자산일 뿐이구나. 그럴수록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도 처음 접했을 땐 그저 변동성이 큰 도박 상품으로 보였죠. 하지만 깊이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부동산에서 원했던 가치 저장과 희소성이라는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를 불안하게 했던 모든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을 뛰어넘는 절대적 희소성을 가졌습니다. 부동산은 비교도 안 되게 비트코인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죠. 부동산의 희소성은 정부의 택지 개발과 같은 정책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2100만 개라는 총량은 그 어떤 권력자도 바꿀 수 없는 수학적이고 절대적인 희소성입니다. 둘째, 부동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정부 정책,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있어도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거래를 막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24시간 365일 국경 없이 온전히 내 의지로 자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진정한 주권을 가진 셈이죠. 셋째, 부동산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합니다. 부동산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고 쪼개서 팔 수도 없습니다. 세금도 무겁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1분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고 원한다면 단돈 1,000원어치만 팔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과 분할 가능성 면에서 부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가집니다. 제가 부동산에 투자했던 첫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방어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정치 리스크와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부동산의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린 한 차원 더 진화한 자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자산의 본질적 주권을 개인에게 되돌려주는 혁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선택을 변절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필연적인 진화라고 믿습니다. 국가라는 경계, 정치라는 변수, 중앙은행이라는 통제에서 벗어난 최초의 자산, 이것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그려나갈 장기적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이미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가의 거대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전략 위축하겠다고 선언하였죠. Never sell your Bitcoin, right?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미래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가 보증하고 눈에 보이는 익숙한 자산을 신뢰할 겁니다. 그 길은 예측 가능해 보이고 수십 년간 검증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시스템의 균열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불안전한 방패 뒤에 숨기보다 인류가 처음으로 발명한 안전한 갑옷을 입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시선으로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피와 땀으로 번 돈의 가치를 누구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정부의 지지율도 중앙은행의 정책도 그 어떤 권력도 훼손할 수 없는 가치. 1달러의 구매력은 매일 변하지만 1비트코인은 언제나 1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부동산이라는 인지를 버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유를 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좌우되는 인질 자산이었다. 둘째, 비트코인은 절대적 희소성과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주권 자산이다. 셋째, 비트코인은 시간, 공간, 권력의 제약을 넘어서는 완전한 자유자산이다. 여러분이 평생 모아 마련한 그 아파트 정말 여러분의 것일까요? 매달 대출 원리금을 갚고 각종 세금을 내고 비싼 돈 들여 인테리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말 한마디에 유동성은 얼어붙고 보유세가 급등합니다. 과연 우리는 자산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정부로부터 비싼 값에 사용권을 빌려 쓰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리는 비트보부상입니다. 오늘은 과연 부동산과 비트코인 어떤 것이 더 단단한 자산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이런 질문들이 보입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믿어도 될까요?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보유세 폭탄 맞았어요.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이 아예 팔리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돈으로 산 내 자산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왜 정부 정책에 이 정도로 영향을 받을까요? 물론 모든 자산은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겪는 변동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최근 몇 년간을 복기해볼까요? LTV, DTI 같은 대출 규제로 돈의 흐름을 막았다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며 거래의 자유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죠.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 각종 세금 정책까지. 이건 단순한 시장 개입을 넘어섭니다. 내 집을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고 새를 놓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대한민국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제 정부의 허락을 받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산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부의 힘에 의해 그 소유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특정 권력자가 마음대로 가치를 훼손할 수 없어야 합니다. 셋째, 그 가치가 인위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의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믿어온 부동산은 어떤가요? 내가 가진 아파트는 사실 자산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 잠시 빌려 쓰는 계정에 가깝습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약관을 바꾸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마치 배달의 민족에 입점한 소상공인처럼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내 계정은 거래가 정지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안전진단, 용적률, 심의라는 플랫폼의 규칙에 따라 단계별로 허락을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신규 유저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고 취득, 보유, 양도에 걸친 다단계 세금은 플랫폼 이용료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결과는 뻔합니다. 거래가 얼어붙고 임대 물량이 줄며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인 듯 만들어 민간 임대 시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아? 맞습니다. 국가는 시장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호와 과잉 개입은 다릅니다. 정책이 가격을 만드는 시장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산이란 제도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본질적인 가치와 수요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는 경고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국가가 보증하고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믿음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과욕과 금융기관의 탐욕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했는지를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자산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제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내 자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자산, 그 누구도 마음대로 빼앗거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부동산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들을 살펴보면 왜 이것이 진정한 자산의 조건에 더 부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멈출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나눴듯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 결정 하나가 자산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어제는 평범했던 땅이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하나로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고 반대로 강력한 세금 규제나 재건축 규제 한 줄에 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자산 가치가 고꾸라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가치의 재평가가 시장의 논리가 아닌 소수의 정책 결정자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얻고 누군가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습니다. 부동산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 규칙의 플레이어가 아닌 심판인 정부에 의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며 세금, 대출, 재건축에 관한 법률을 말 그대로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임의 룰이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셈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규칙은 특정 권력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규칙을 바꾸려면 BIP, 즉 비트코인 개선 제안서라는 공개적 절차를 통해 전 세계 커뮤니티에 엄격하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총 공급량과 같은 핵심적인 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주요 기술 업그레이드조차 네트워크 해시 파워의 95%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야만 겨우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대통령이나 월가의 금융그룹, 심지어 일부 개발자 그룹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스템의 근간을 마음대로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 과정에 참여한 전 세계 수만 개의 독립된 노드들이 그러한 이기적인 변경을 절대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산의 단단함이 결정됩니다. 정치적 변덕에 따라 규칙이 바뀌는 자산과 전 지구적인 합의 없이는 핵심 규칙을 바꿀 수 없는 자산,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장기적으로 저장하기에 어느 쪽이 더 견고한 금고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는 변경 불가능한 코드라는 헌법과 그 헌법을 수호하는 분산된 노드라는 자율적인 군대에 의해 지켜집니다.
특정 권력의 변덕이 아닌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수학과 네트워크의 힘이 그 가치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면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 세금, 대출, 정부 정책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내 집이지만 은행과 정부가 보이지 않는 공동 소유주인 셈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진정한 금융 주권을 선물합니다. 내 개인 키를 소유하는 한 누구의 허락도 간섭도 없이 내 자산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내 것이 되는 거죠.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는 부패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개인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5000년 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돈이 탄생한 것입니다. 부동산은 정치의 인질이지만 비트코인은 자유의 열쇠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인들의 놀이터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수학과 암호학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미래에 두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용기 있는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오늘 길었던 이야기를 3가지 핵심으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부동산은 사실 정부라는 플랫폼의 허락 없이는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치적 자산입니다. 정권의 의지에 따라 게임의 규칙이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소수의 권력자가 아닌 전 지구적인 합의와 불변의 코드로 지켜지는 역사상 최초의 절대적 개인 자산입니다. 정치적 변덕이 아닌 수학적 원칙에 기반하기에 그 어떤 자산보다 견고하고 단단한 가치 저장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셋째, 이 선택은 단순한 투자처를 넘어 당신의 부를 변덕스러운 인간의 약속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불변하는 수학의 원칙 위에 스스로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부를 어디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정부가 갭 투자를 뿌리 뽑겠다며 연일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갭 투자에 사망 선고를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갭 투자로 돈 벌기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아무 상관없는데?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리는 비트모부상입니다. 오늘은 갭 투자의 본질을 파헤치고 왜 비트코인이 더 나은 대안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부 규제 때문에 갭 투자를 못하게 된 것이 아쉬우신가요? 천만에요. 정부는 당신이 발을 들일 뻔했던 위험한 함정 하나를 대신 치워준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갭 투자라는 상품의 구조적 결함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돈 2천만 원이면 1억 8천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집값이 약 11%만 올라 2억이 되면 내 투자금은 순식간에 2배가 됩니다. 수익률 100%. 이 레버리지의 마법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공식이 자리 잡죠. 전세금은 공짜 레버리지다. 그래서 갭 투자는 스마트한 재테크다. 이것이 바로 대중이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짜 레버리지라고 믿었던 전세 보증금은 사실 상환기일이 정해진 확정 부채입니다. 정해진 상환기일,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전세 만기 시점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반드시 재계약 시점에 역전세 금액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세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만약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판다고 해도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면 오히려 수백만 원의 손해만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의 장기적 우상향을 믿는다고요? 소용없습니다. 전세 만기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이밍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자산을 청산당하거나 대출을 받아 막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나의 장기적 믿음이 단기적 시장 상황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는 것이죠. 물론 비트코인도 대출을 통해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의 성격은 갭 투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갭 투자의 빚은 세입자라는 제3자가 만기 이래 상환을 요구하지만 비트코인 대출은 상환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버틸 수 있는 힘, 즉 시간의 통제권을 줍니다. 자산의 장기적 가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일시적인 가격 하락에 강제로 자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 확신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채택과 네트워크 참여자의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명확한 펀더멘탈이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 상승 기대를 뒷받침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견뎌낼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의해 청산당할 위험이 있는 빚과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며 버텨낼 수 있는 빚, 이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갭 투자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세 만기라는 특정 타이밍의 시장 상황에 내 돈을 베팅하는 시간의 도박입니다. 반면 비트코인 투자는 변동성을 견뎌낼 확신만 있다면 시장의 시간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의 축적입니다. 정보 규제는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정해진 시간에 터지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의 파도를 스스로 통제하는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3가지 핵심으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갭 투자는 시간 통제권을 잃지만 비트코인은 시간 통제권을 얻는 투자다. 갭 투자는 전세 만기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원치 않는 시점에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자산의 가치를 믿는다면 투자자 스스로가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집니다. 둘째, 갭 투자의 리스크는 통제 불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의 리스크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갭 투자의 성패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타이밍이라는 운에 종속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리스크는 장기적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확신이라는 내부 변수를 통해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는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준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고정된 공급량과 지속적인 수요 증가라는 강력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을 견디고 시간을 투자할 명확한 명분을 제공합니다. 오늘도 혹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이해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7년의 부동산 투자자 출신으로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4가지 사고방식이 비트코인의 핵심 철학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리는 비트모부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과 대중들은 말합니다. 부동산은 실체는 안전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은 허상에 가까운 디지털 쪼가리에 불과해. 비트코인은 그냥 차트 보면서 사고 파는 거 아니야? 부동산이야말로 길게 보고 묻어두는 장기 투자 자산이지. 부동산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이니까요. 이게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시선입니다. 부동산의 묵직함과 비트코인의 가벼움,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절대 섞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본질을 보지 못한 착각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자산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철학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이해할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4가지 성공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4가지는 변동성이라는 소음을 뚫고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들은 단기 트레이딩의 도파민이 아니라 시간과 철학에 투자하는 법을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이제부터 그들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자들은 낮은 시간 선호를 기본값으로 가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단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금, 거주 여건, 대출 구조를 생각하면 최소 2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은 내다봅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자극적인 수익이 아니라 긴 시간의 흐름 위에서 자산이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신뢰하죠. 이게 왜 비트코인과 연결될까요?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4년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이 어려워지는 난이도 조정, 이 모든 설계가 단기 트레이더가 아닌 장기 보유자에게 보상을 주도록 짜여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미 가격이 오르내리는 단기 소음을 견디는 근육이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방식의 비트코인 투자는 간단합니다. 각자의 목표 기간을 설정하고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사모으는 겁니다. 원화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모은 비트코인의 개수를 목표로 삼는 거죠. 둘째, 부동산 투자자들은 희소성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압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절대 아무 부동산이나 사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남, 강남에서도 핵심 역세권, 다시 그 안에서도 한강이 보이는 입지. 왜 이런 곳에 집착할까요? 희소성이 곧 가격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속성이 부를 만든다는 걸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은 비트코인을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비트코인은 프로토콜 자체의 총 발행량 2100만 개라는 절대적인 희소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규칙을 바꿀 수 없죠. 부동산의 입지 희소성이 가격 프리미엄을 만든다는 논리가 그대로 디지털 희소성이 통합 프리미엄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완벽하게 번역되는 겁니다. 그들은 입지 분석하듯 비트코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감기 역사는 어떤지, 네트워크를 지키는 해시레이트는 꾸준히 오르는지, 전 세계의 노드는 잘 분산되어 있는지, 이것이 바로 디지털 세상의 핵심 입지 분석입니다. 셋째, 그들은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현금을 그냥 두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은행 예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지난 수십 년간 목격했기 때문이죠. 금리가 오르고 원자재 값이 뛰고 공사비가 상승하는 모든 순간이 내 돈의 구매력이 사라지는 과정임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금을 부동산이라는 현물 자산으로 바꿔 가치를 저장하려 합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법정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통화 정책이 코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죠. 부동산이 정책 리스크, 지역 리스크에 묶여 있다면 비트코인은 국경도, 법렬도 없는 차원이 다른 해지 수단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이 넘칩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투자자들은 본업이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전문직이든 상관없이 부동산을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복잡한 규제, 세금, 분양 정보, 권리 분석까지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파고들어 정보의 비대칭을 깨부수려는 근성이 있었죠. 이 태도는 비트코인을 만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사고 끝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관하고 송금하고 검증해야 하는 능동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호기심과 실행력이 있는 사람만이 빠르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진정한 디지털 소유권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 권리증이 비트코인에서는 개인키와 콜드월렛으로 바뀌었을 뿐 내 자산을 내가 직접 통제한다는 핵심은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 부동산 등기보다 개인키와 콜드월렛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겠지만 말이죠. 대중의 시선은 매일 가격 변동에 머뭅니다. 오늘 얼마 올랐나 얼마 내렸나 이것을 묻죠.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 중 하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언어를 이해한 투자자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들은 네트워크의 성장과 내가 저축한 사토시의 총량을 봅니다. 가격 소음은 그저 배경음악일 뿐 프로토콜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영토의 지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미 시간, 희소성, 가치 저장, 그리고 학습이라는 언어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그대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이식하기만 하면 비트코인의 철학의 핵심에 더 가깝고 빠르게 닿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땀 흘려 번 돈에 담긴 시간의 에너지를 이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프로토콜에 저장하십시오. 오늘의 긴 이야기를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자는 이미 시간에 투자하는 법을 알고 있다. 단기 시세의 흔들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2년, 5년, 10년의 긴 호흡으로 자산의 성장을 기다리는 인내심. 그 인내심이 바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이기고 장기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부동산 투자자는 희소성이 진짜 가치임을 본능적으로 이해한다. 넘쳐나는 현금 대신 왜 한정된 땅과 건물에 자산을 옮겨두셨나요? 바로 희소성이 가치를 보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직관이 있다면 2100만 개로 고정된 비트코인의 디지털 희소성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준입니다. 셋째, 부동산 투자자는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이 있다. 복잡한 세금과 법규를 스스로 공부하고 권리관계를 직접 분석했던 그 열정, 그것이 바로 거래소에 자산을 맡기는 대신 스스로 공부해서 개인키를 보관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쟁취하는 비트코인의 정신과 정확히 같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집 팔고 비트코인 사라, 이른바 집 팔 비사를 외치죠. 그런데 말이죠, 나름 확신도 있고 공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선뜻 집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그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설득하는 건 왜 또 그렇게 어려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의 정체와 그 두려움을 넘어설 명확한 관점을 얻게 되실 거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내 집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거주 공간 그 이상입니다.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가늠하는 첫 번째 척도가 되곤 하죠.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자 가족을 지키는 튼튼한 성벽이며 내가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좋은 학군,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자가로 산다는 그 묵직한 안정감과 자부심, 이건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떠올려보죠.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시면서 월세, 전세 살다가 마침내 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그 감격을 그분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성실한 삶에 대한 보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한 세대를 관통하는 생존의 지혜이자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을 팔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어떤 디지털 쪼가리를 사서 월세나 전세로 들어간다? 상상만 해도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쟤 결국 투기에 미쳐서 집까지 파는구나. 그러다 나중에 길거리에 나 앉으면 어쩌려고 저러나. 집도 없이 노후는 어떡하려고. 이런 걱정과 비난이 뒤섞인 시선들, 심지어 나를 가장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조차 이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그 서늘한 공포.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보다 어쩌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그 평판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이 마지막 문턱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돈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주변의 시선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가 수십 년간 정답이라고 믿어온 사회적 관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배에서 쉽게 내리지 못하는 데에는 더 깊은 심리적 그리고 시스템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믿음, 바로 실체 편향입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신뢰하도록 진화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땅과 콘크리트라는 명확한 실체가 있죠. 등기부 등본이라는 국가가 보증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의 나열일 뿐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이 실체가 없는 자산의 거부감을 느낍니다. 마치 현실 세계에 금괴를 주고 게임 속 머니를 받는 듯한 심리적 저항감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 내 것에 대한 과도한 애착, 소유 효과입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증명된 이 효과는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시멘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곳, 가족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곳, 나의 역사가 담긴 공간입니다. 이처럼 감정적 가치가 뒤섞인 자산을 단지 시장 가격만으로 평가하고 매도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자산의 매각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변동성의 착시입니다. 부동산은 매일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많이 거래가 되더라도 한 단지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4-5건 실거래가 될 뿐이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정성이 아니라 단지 유동성이 극도로 낮은 비유동성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변동성을 느끼려면 꾸준한 임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 행위는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실시간으로 가격이 매겨지며 그 변동성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매일 출렁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며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저 시장의 정직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가격 변동이 잘 보이지 않는 부동산이야말로 조용한 바다 밑의 암초처럼 더 큰 위험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실체에 대한 집착, 소유물에 대한 애착,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라는 착시, 이 세 가지 강력한 족쇄가 우리를 부동산이라는 낡은 세계에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의 단점을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 부동산을 결코 가질 수 없는 어떤 혁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류 최초의 절대적 희소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서울의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 희소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용적률을 높여 건물을 더 높이 지으면 공급은 늘어납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해도 공급은 늘어납니다. 즉, 부동산의 희소성은 상대적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총 발행량은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정부도 해커도 심지어 비트코인 개발자조차 이 숫자를 단 한 개도 늘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누구나 코드를 통해 직접 검증 가능한 절대적 희소성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말을 믿을 필요 없이 스스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리법칙을 초월한 무게없는 가치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훌륭한 자산이지만 그 가치는 강남이라는 특정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혹은 그 지역이 쇠락하면 가치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들고 뉴욕이나 런던으로 이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순수한 정보입니다. 당신은 수천억 원의 가치를 당신의 뇌 속에 혹은 종이 쪼가리 하나에 담아 빛의 속도로 지구 반대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경제적 에너지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보존하고 이동시키는 완벽한 기술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순간이동과 같습니다. 셋째, 완벽한 분할 가능성과 소유권의 민주화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화장실만 떼서 1억 원에 팔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물론 지분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는 처분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소액 투자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1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 즉 사토시 단위인 1억 분의 1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돈 1000원만 있어도 인류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자들만 좋은 자산을 소유하던 낡은 금융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소유권의 민주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명의의 집은 정말 여러분의 것일까요? 법적으로는 맞지만 그 소유권은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만 유용합니다. 정부는 언제든 세금을 부과하거나 최악의 경우에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소유권은 국가의 허락이라는 조건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개인키를 소유한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 이 세상 그 어떤 정부도, 은행도, 법원도 당신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인이 국가나 중개기관의 도움 없이 완벽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지난 몇 년간 수억 원씩 올라서 잘 엑시트한 사람도 많은데? 맞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숫자는 분명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상승의 질은 과연 어떠한가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대부분 본질적 성장이 아닌 명목적 상승입니다. 이것은 자산의 가치가 스스로 커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용하는 돈, 즉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줄어드는 자로 길이를 재면 숫자가 더 크게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죠. 유명한 비트맥시 상원수님의 통찰을 빌려보겠습니다. 2018년 1달러의 가치는 약 1075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400원을 웃돌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몇 년간 원화는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만 30-40% 가까이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이 상승률을 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러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지키는 데 실패한, 즉 방어조차 못한 셈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은 이처럼 희석되고 있는 법정화폐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하며 그 상승률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단순히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반사이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이자
화폐 네트워크가 인류에게 채택되어 가는 본질적 성장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명확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1단계 수집품으로서의 단계를 거쳐 지금은 2단계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개인, 기업, 심지어 국가까지 인플레이션으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금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3단계인 교환의 매개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이 단계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을 통해 일반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회계 단위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비트코인으로 책정되는 시대가 머지않은 시기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산이 화폐의 왕자로 자리매김하는 그 폭발적인 성장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에는 캡이 없습니다. 그 운명은 법정화폐와 연결고리를 끊고 전 세계의 모든 가치를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선택은 단순히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의 이전, 즉 문명사적 전환의 최전선에 서는 경험입니다. 중앙화된 권력이 자의적 판단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약탈적 화폐 시스템에서 예측 가능한 수학적 규칙이 지배하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인류의 자산이 이동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부동산을 팔고 비트코인을 산다는 것은 가치 저장이라는 목적에 더 충실하고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신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삐삐를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처럼 낡은 기술에서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은 월세살이로의 추락이 아니라 낡은 피아 시스템의 족쇄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질문에 초점을 바꾸십시오. 부동산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을까? 이것이 아니라 나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가올 미래로 가장 온전하게 옮길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부동산입니까? 비트코인입니까? 둘째,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피아 스탠다드라는 낡은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람들의 시선일 뿐입니다. 과거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쓰던 이들이 금을 들고 온 이들을 비웃듯 모든 위대한 전환은 언제나 소수의 이해와 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는 자의 공포이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탐험가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투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가 지배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규칙이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문명사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택 앞에서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들고 올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